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 거시경제론,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를 바꿔서 14장 필립스 곡선과 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향하는 단기총 공급 곡선을 가볍게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36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들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상정을 했고요. 그러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리가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 상황에서 봤을 땐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의 극단적인 현실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걸 완화시켜서 좀 약간 우상향하는 그걸 좀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일부 가격 변수들은 경직적이지만 다른 가격 변수들이 신축적이다 이렇게 상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정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앞에서 살펴봤던 수평적인 단기 총 공급 곡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똑같이 볼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다 추가적인 통찰력을 하나 더 얹게 될 겁니다. 어떤 통찰력일까 한번 기대해서 살펴봐 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이렇게 단기 총 공급 곡선인데 우상향하는 거 살펴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수요 충격과 총 공급 충격이 장단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AS 곡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필립스 커브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기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한 AS 곡선에서 기대 이런 걸 고려한 필립스 커브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36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 경직성에 대한 양극단을 고려했습니다. 세고전 학파인 경우에는 어떻게? 예, 맞아요. 가격에 대해서 앞에서는 세고전 학파인 경우에는 가격이 말이야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그때는 뭐야? 단기와 장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격이 모두 신축적이기 때문에 단기 AS 곡선과 장기 AS 곡선은 모두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의 AS 곡선과 얘는 수직이고, 당연히 장기의 AS 곡선도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반대로 12장, 9장 거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13장에서는요. 세케인 작파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는 가격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단기의 AS 곡선은 수평 이렇게 되죠. 현실에서는 이게 수직과 수평 너무 좀 극단적이니까 그 중간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간쯤 있는 곡선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극단적이고 얘도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서 진정한 현실은 네, 거기 오른쪽에 365페이지 보시면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 중간 어디에 있는 약간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365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도출했다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 여기서 얻어지는 임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끌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통해서 거기 위에 그래프 있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는 ISLM 곡선이 있습니다. ISLM. 밑에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 모형이 있습니다.
자,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AD는 우하향하고 AS는 우상향하고요. 요거 두 개는 살짝 처음에 맞춰서 그렸어요. 오, 잘 됐네요. 오케이? 자, 각각의 변수 좀 다시 체크할게요. 여기는 Y고요. 여기 이자율이고요. 거기 보시면 LM은 지금 여기가 통화량이 M0, B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IS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단기에 AS 곡선이 있고요. 여기는 AD 곡선이 있습니다. Y고, 여기는 수직축 P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P0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R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R0, P0. 오케이? 그 P0가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됐을 때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365페이지 세 번째 줄 볼게요. 확장적 통화 정책, 통화 공급을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어. 그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얘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지. 자, 그러니까 LM이 우측 이동하면서 AD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LM과 AD가 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 그래프에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자, LM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LM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여기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니까 새로운 LM인데 얘가 M1이고, 근데 물가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걸 같이 연결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 물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가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 대응되는 요게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 B점은 어디에 대응될까? 여기에 대응돼요, 여기. 왜요? B점은 P0 물가랑 여기 Y 국민소득이 일치해야 되니까 P0 물가 여기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래요. 국민소득이 여기 대응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LM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가 우측 이동합니다.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그 결과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이 물가가 P1이 되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C라고 할게요. LM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동했다가 약간 좌측으로 가는 거죠. 그 C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LM이 약간 좌측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스톱하게 됩니다. 자, 366페이지 가보시면 그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총수요 충격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확장적 통화 정책은 총수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요거를 총수요 충격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러한 총수요 충격은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 아닌 정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정성적으로 이전에 수평적인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단기의 물가 수준의 변화는 단기에는 물가가 변화하게 되면 실질 화폐 잔고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
LM이 추가적으로 이동한다는 요거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화폐 잔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동한다라는 이러한 점을 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인트로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ISLM에 영향 미치는 것. 특히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서 LM이 약간씩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인트로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을 한번 다음 시간에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